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의 유일한 친구야. 잘 가. 고요한 숲속,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 속에서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라버린 낙엽들이 마치 사람의 숨결처럼 쓸쓸하게 흔들리며 바닥을 굴렀고, 그 숲의 가장 깊은 곳, 버려진 듯한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움막은 비닐 조각과 낡은 나무판으로 급조되어 있었고, 눈과 바람을 피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 안 낡은 옷을 겹겹이 껴입은 채 떨고 있는 한 남자. 그의 이름은 민우였습니다. 움막 안에는 이불 대신 버려진 천 조각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웅크린 민우는 양말도 없이 맨발에 비닐을 감아 추위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갈라진 상처가 가득했고, 손톱 밑엔 오래된 검은 때가 스며 있었습니다. 입술은 얼어붙은 핏자국으로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가늘고 깊었습니다. 이따금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에 깜짝 놀라 움막 안쪽으로 몸을 숨기곤 했습니다. 한때 그는 천재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민우야, 이 문제 너도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풀어도 될까요? 그는 칠판으로 나가지 않고 자리에서 단숨에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정답을 적은 노트에는 또렷하고 정확한 숫자들이 가득했고, 문제를 푼 방식은 교과서가 아닌 어디선가 본 듯한 난해한 수학 공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항상 이상한 책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만화책을 읽을 때 그는 대학, 수학과 물리학 관련 문제집을 보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풀리는 거지? 함수의 흐름을 반대로 보면. 초등학생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진지하고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칭찬했고, 지역 방송에서도 그를 천재 소년이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외로웠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지만 민우는 늘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민우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나가서 공 차자. 그러면 민우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들끼리 놀아. 그렇게 아이들은 점점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고등 과정을 모두 마치고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조기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민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였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저 아이는 이미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범주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대학을 단 2년 반 만에 졸업했고, 이어서 대학원과 박사 과정을 3년 만에 끝마쳤습니다. 그가 박사 학위를 받은 해 그의 나이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외국계 유명 AI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고, 민우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풀지 못했던 AI 기반의 알고리즘을 단 며칠 만에 구현해냈고, 세계 기술 학회에서도 그 이름이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이 없었고, 회식이나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민우 씨는 참 똑똑한데. 좀 이상해요. 사람들하고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말도 잘 안 하고.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면서 민우는 점점 회사에서 외톨이가 되었고, 결국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몇 번의 이직을 시도했지만 모두 비슷한 이유로 실패했고 점점 민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워갔습니다. 사회는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 그렇게 그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산속으로 도망가듯 들어갔습니다. 민우가 산속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그의 이름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겨울이면 움막은 냉동고처럼 얼어붙었고 민우는 아침마다 온몸을 웅크린 채 버티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너무 춥다. 얼어 죽을 것 같아. 매서운 추위에 민우는 냉동고처럼 얼어붙었고 민우는 아침마다 온몸을 웅크린 채 버티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가락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고 가끔은 자신의 이름조차 흐릿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움막 근처에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털은 다 젖어 있었고 양 다리를 저는 듯 절뚝이며 민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너도 버려졌니? 이리 와봐. 겁먹지 말고. 민우는 조용히 중얼이며 움막 안에서 굳은 고구마 한 조각을 꺼내 강아지에게 건넸습니다. 강아지는 그를 경계하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냄새를 맡고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너 많이 굶었구나. 큰일이다.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민우의 삶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민우에게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그 개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루는 추운 날이면 움막 안으로 들어와 민우의 곁에 누웠고 민우는 어느새 하루를 위해 조금 더 따뜻한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온기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움막 밖으로 나와 나뭇가지 사이를 걷곤 했습니다. 버려진 캔과 비닐을 모아 장작처럼 쌓았고 하루를 위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들을 선별해서 하루에게 주었습니다. 이따금 민우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까? 내가 왜? 하루는 그런 민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그의 손등에 코를 대었습니다. 따뜻한 체온. 그 순간 민우의 눈에서 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루야 고맙다. 너가 있어서 조금은 행복해진 것 같아. 그렇게 민우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시 세상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겨울 내내 얼어붙은 세상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어느 날, 민우는 나뭇가지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나뭇결을 타고 내려오는 듯한 바람 소리 사이로 멀리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움막벽 너머로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낯선 등산객 한 무리가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쓰레기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나쁜 놈들! 왜 쓰리개를 그냥 버리고 가는 거야? 민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봉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와 함께 이 숲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해보자. 그날 이후 민우는 매일 조금씩 산책을 나섰습니다. 산 중턱 근처 작은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며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병, 과자 봉지, 휴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는 깨끗한 비닐을 움막 안에서 따로 모아두고 손으로 직접 물에 헹구고 말렸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트고 아팠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민우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청년회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이들이 우연히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목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뒤에는 개 한 마리가 묵묵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청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여기 자주 오세요. 민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청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동네 주민인데요. 매달 이 구간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민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말투, 눈빛, 손짓 하나하나가 그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하루가 조용히 그의 발등에 머리를 기대어 누웠습니다. 네. 그 한마디는 민우에게 있어 3년 만에 꺼낸 사회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매주 청년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쓰레기를 줍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민우의 말수가 적고 낯을 많이 가리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히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형이 없었으면 여긴 여전히 쓰레기 덤이었을 거예요. 민우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그의 입가에 피어난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봉사 모임에 한 영상 제작자가 동행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을 촬영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카메라가 민우를 비췄을 때 그는 순간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자가 정중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길을 지켜오신 거잖아요. 영상 속에 꼭 담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그 영상은 SNS에 업로드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산속의 조용한 수호자, 쓰레기 줍는 천재 박사라는 제목이 붙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예전에 그 민우 박사 아니야? 어디서 본 얼굴인데. 맞다. 그 카이스트 박사, 그 천재 소년. 댓글창에는 온갖 응원이, 말과 궁금증이 쏟아졌고 다음 날 민우는 마을 회관에서 면담을 요청받았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 중소기업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박사님 이야기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 하나만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섭기도 했고 자신이 예전처럼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곁에 앉아 있는 하루가 살짝 꼬리를 흔들며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민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시 세상이라는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실패해도 괜찮다고,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누군가의 온기를 등에 안고서 3개월 후 민우는 연구소의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컴퓨터에 앉아 여러 복잡한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같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오래된 피아노 앞에 다시 앉은 연주자처럼 하나씩 코드를 정리하고 알고리즘을 다듬어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작은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은 오랜만에 민우의 눈을 다시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밤 11시, 연구소엔 민우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6대가 빛을 내고 그 앞에 앉은 민우는 눈을 깜빡이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실패네. 왜 반응을 안 하는 걸까? 근데 오른쪽 3번째 모니터 모델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해진 루틴이 아닌 전혀 다른 경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커피잔에서 김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얘가 지금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야?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발밑에 와 있던 하루가 민우의 손을 핥고 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려 하루를 바라보며 너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안 와도 내 기분 알잖아. 화면엔 작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다. 어댑티브 리스판스 석세스. 됐어. 이제 시작이야. 얘는 지금 혼자서 배우고 있는 거야. 민우는 의자에 기대 앉아 조용히 웃고 있고 창밖으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AI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민우가 구현낸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 스스로 학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AI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 만들어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우 박사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놀란 얼굴로 묻자 민우는 조용히 손짓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말보단 손이 먼저 움직였고 눈빛이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어색했던 공간은 차츰 따뜻한 기류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중심으로 불러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움막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벽 틈새로 들이치는 새벽, 공기가 바닥에 놓인 낡은 이불을 살짝 일렁이게 했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별들이 걸려 있었고 나무 사이로 새어들어온 달빛이 하루의 하얀 털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말을 잃은 채 하루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하던 하루의 몸, 지금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의 손끝이 하루의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매일같이 뛰던 심장, 소리,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하루를 흔들었습니다. 하루야,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루를 흔들었습니다. 이마를 맞대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야, 장난치지 마.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야. 그러나 하루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귀 하나,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멍한 눈으로 하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동자엔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의 목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하루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제발 죽지 마. 제발 하루야. 눈을 제발 좀 떠봐. 민우는 그 말을 하며 하루의 귀를 조심스럽게 매만졌습니다. 늘 민우의 목소리에 반응하던 그 귀, 지금은 그저 조용히 접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하루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는 민우의 무릎 위에서 따뜻하게 숨을 쉬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바람과 닿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하루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하루로 좀 살려주세요. 아하, 어떡해. 하루야, 눈 좀 떠봐.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마치 숨을 삼키듯 우는 아이처럼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하루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민우는 하루를 업고 사무실로 뛰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무실로 뛰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하루를 자신이 만든 AI 시스템을 연결하기까지 정확히 17초가 걸렸습니다. 민우는 내려놓는 그 짧은 시간조차 하루와의 마지막 접촉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루의 두뇌와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 자신의 AI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하루의 털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켜는 버튼을 누르기까지 민우는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거기 담긴 하루의 마지막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눌렀습니다. 모니터가 깜빡이며 켜졌고 하루의 마지막 로그가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하루는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짝 고개를 기울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꼬리를 한번 정말 작게 흔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눈빛이 전했습니다. 화면에서 울지 말라고, 제발 울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는 하루와 마주했습니다. 그 한 장면에 민우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야, 제발 꼭 움직여줘. 어떻게든 살아줘. 제발 하루야. 하루야, 너무 보고 싶다. 민우는 정신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재생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날 새벽 민우는 6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작은 반려견 하루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심박도 너무 약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하루의 몸에 그가 직접 만든 인체 재생 프로그램을 연결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엔 하루의 생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맥박 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하루야, 잘 들어. 지금 너 내 프로그램이랑 연결됐어. 조금만 버텨. 내가 반드시 살릴 거야. 민우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한 번의 오류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빠르게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AI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재조정하며 하루의 맥박, 호흡, 체온에 맞춰 구조를 바꿔나갔습니다. 너 체온 너무 떨어졌어. 순환 루프 0.8초 당겨야 해. 조직 재생 속도도 더 끌어올려야 해. 민우 씨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루야! 조금만 더 버텨줘. 지금 멈추면 진짜 안 돼. 정신 차려! 하루야, 정신 차려! 하루야! 그 목소리는 애써 담담하려 애썼지만 곳곳에서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서 삐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든 수치는 0에 가까웠고 심박 그래프는 수평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하루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루야. 야, 이러지 마. 장난 아니지. 하루야. 그는 맨손으로 하루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작은 가슴 위에 떨리는 손을 올리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루야, 제발! 제발 좀 눈을 떠봐! 어떡해. 고맙단 말도 못했잖아. 그의 이마엔 땀이 줄줄 흘렀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실패보다 지금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삐삐 심박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손을 멈추고 하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루야,
너 진짜 돌아온 거야? 하루의 꼬리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민우 씨는 소리도 없이 울며 하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다 됐어. 이제 진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모니터 전체가 빨갛게 깜빡였습니다. 신경 연결 단절, 재생 시스템 오류, 그리고 모든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 어떤 데이터도 흐르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엔 충격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하루를 조심스레 안고 연구소 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산속 움막으로 향했고 비가 내리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의 유일한 친구야. 잘 가. 그의 손바닥은 찢어졌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빗소리가 잠잠해지면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하루와 보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무덤에서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추위에 떨며 하루와 체온을 느끼며 꼭 안고 새벽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들과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거리를 챙기며 보냈던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 하루야. 그날 이후 민우는 조심스럽게 다시 일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문득 비어있는 공간에 하루가 보였고 문득문득 바람결에 하루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에게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카이스트 총동문회에서 주최한 과학인의 밤 초청장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그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렀고 사회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때 천재라 불렸지만 누구보다 인간적인 길을 걸어온 과학자 바로 민우 박사님입니다. 박수 소리는 길고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무대 중앙에 섰고 조명이 그의 얼굴을 천천히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응원 같은 눈빛들이 그를 떠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혼자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도 챙기지 못하는 놈이 남을 위해 뭔가 한다는 것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심을 떠나 산속에서 3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에 지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의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고 무대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천사가 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관중석 어딘가를 향해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제 손을 핥아주던 제 친구 하루가 저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저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무대 아래 조용한 흐느낌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코끝을 훔쳤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눈엔 오랜만에 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속 어딘가
민우는 하루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 진심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